최근에 이제 재계가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거부감을 느꼈고 막 반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본회의 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 처리가 예고가 됐었던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미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입법 폭주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건 피하면서 대신에 혹시 이제 조기 대선이 있으면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층이 확실한 상법 개정안에만 초점을 맞춰서 핀셋 공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신기업 우클릭 행보가 결국 보여주기 아니었냐 이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여당은 상법 개정안 이게 공포될 경우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액 주주들의 배임 소송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제 최성목 본안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 건까지 이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성목 대행이 이달 들어 7건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랜만에 저는 민주당이 좀 제대로 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있지만 배당을 잘 안 하잖아요. 예. 배당률이 세계 뭐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너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들 이익을 이제 희생시키고 있는 건데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주가도 낮고, 네.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 이익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필요했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런 점에서 이 법을 반대할 것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너 몇 명 지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개미 투자자 지키는 게 낫습니까? 어디가 더 표가 더 많나요? 표 숫자로. 오너들이 뭐 100표 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단순한 정치 상식만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이거는 시장 질서를 원위치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조치인데 이거를 왜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지 좀 납득이 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서 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생각이 나요.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연금에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연금 사회주의자다. 뭐 이제 이런 연금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막 국민의힘 반발하고 뭐 정경련 반발하고 이랬는데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매우 자본적인 논리,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따라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정경련도 이 실력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제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옥석을 좀 잘 가려서 비판을 좀 하더라도 하고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좀 반발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정당이니까 뭐 그거 이전에 표 계산 좀 정확하게 하고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공무회의 멤버는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예, 사실 뭐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그 금감원장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주관 부서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라는 게 그 이 말 딱 뜨자마자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으로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복현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제 검사 생활을 했던 분인데 한동훈 지금 전 대표와 아울러서 이제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분인데 민주당에서 뭐 정치를 하면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생각하고 있는 소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감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부적절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굉장히 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금감원장이 그 거부권을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예. 국민의힘은 좀 난감하게 됐고 이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상법안을 반대를 하는 게 그냥 반대를 한 건 아니에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본시장법은 2,700개 상장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상법은 100만 회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수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상장사를 대상으로 수정을 해 나가자는 거죠. 자본시장법을 수정해 가지고 상법이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 뭐 박영환 앵커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나머지 세 분 패널한테 상법 개정안 내용 잘 아세요?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다른 방송 관련으로 해서 여러 시간을 들여다보고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게 주주 가치를 확대하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뭐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딱히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내용을 좀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가 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회사에 보면 대표이사도 있고 이사도 있잖아요. 그럼 이사들이 지금까지는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였는데 회사와 주주로 확대됩니다. 예. 그러면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는 주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주주 내에서도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럼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합병이라든지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그거 합병하면 주주들 같이 훼손하는 건데 그럼 그 의사결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와 관련해서도 회사에 있어서 어떤 특정 감사가 달라붙게 되면은 그분도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타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주주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무게를 확실해질 수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약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뜰뜨름하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왜냐하면 검사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주주의 권한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이 힘을 실어줄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작동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짧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여론조사.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실시가 된 거지만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필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38, 반대 24.7, 잘 모름 37.3. 근데 찬성 반대한 사람한테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가 쟁점이 되는지 잘 아세요? 보면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여러 날 제가 어떤 방송 관련 일 때문에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해시키려는 것부터 좀 대국민 알 수 있도록 어떤 단편적인 것만 말고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기 대변인. 저는 이제 이게 상법 개정안 반대 논리 중에 김재섭 의원이랑 원단장님 의견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제일 낫고, 그러니까 뭐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관련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상장기업 대상으로 하는 걸로 또 범위를 좀 좁혀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주주들의 배임 소송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뭐냐면 이해를 아까 못하시고 다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LG화학 있지 않습니까? LG화학 관련해서 뭐 배터리랑 이런 거 계열 분리해버리면 기업이나 오너한테는 좋아요. 하지만은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손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제 시장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정상화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투세도 그렇고 뭐 공매도 이런 것도 그렇고 사전적으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자본시장 요 주주의 이익 주주자본주의 이거 제대로 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수하면은 제일 원칙으로 삼는 게 안보 자유 시장주의 아닙니까? 근데 시장주의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교란하지 않고 똑바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뭐 주주들에 의해서 배임 소송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논리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 있잖아요. 이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관료들 묵묵히 말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뭐 통일부 장관에 유튜브 앉혀놓고 금감원장에 검사 앉혀놓고 이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검사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러잖아요. 자기 머리 치는 거죠. 그럼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 왜 앉혀놨냐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시겠지만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 그 삼성물산 또 제일모직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거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사심의 열렸는데 그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강행했는데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국민과 후배 법조인한테 사과 드린다고 또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이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뭐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법 내에서 이제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소신이 강하더라도 뭐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아쉬운 점을 좀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옳다라고 저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까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 그 논리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댓글 중에 쪼개기 상장부터 막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면 법을 이렇게 펑퍼짐하게 하지 말고 좀 구체화해서 법안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여러 날 이걸 관련해서 했더니 이제 얼마나 인지하느냐, 우리가 그냥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또 광범위하기도 하고 아까 자본시장법이나 이제 상법에서 서로 충돌하는 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좁혀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우리 경영환경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 그렇게 얼마든지 하는 것도, 또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또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또 주주들에게 주주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 기업, 이 주식회사라는 이 형태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그 주식 사는 만큼 이익도 거두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또 그 자기 주식만큼 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분할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강구된 건데, 결국 그건 뭐냐? 기업이라는 거는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본질에 자꾸 이렇게 뭐가 규제가 들어오고 뭐가 뭐 그거 하면 뭐 소송해, 그거 하면 감옥 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는 좀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금감원장이니까 금융을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이런 생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강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뭐 알타 사업부 때다가 중복 상장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핵심 계열사는 기업 총수랑 회장한테 헐값에 매각하고 뭐 이래서 기업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개미들이나 소액주주들 다 뭐 피바다로 뭐 가고,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라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